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오늘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SVB 사태 때문인데요. 이럴 때 인버스를 몰빵해야 될까요? 오늘도 어떻게 투자할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뉴스를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렸습니다. 은행 폐쇄 확산돼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제2의 리먼 사태 공포로 증시가 3%대 급락을 했다. 당장 월급도 못 줄 판이다. 실리콘밸리 줄도산 공포가 생겼다. 이걸 보면 뉴스 자체가 공포입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괜찮다는 이유를 두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기업도 부채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확실히 이번 건과 다른 부분이 있지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은 누구죠? 바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입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지요. 리먼 사태 때를 기억해 봅시다. 부동산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부실 채권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리먼 사태 금융위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저평가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의 대웅, 삼성 SDS, 삼진제약, 금융주, 한솔제지, 제일기획, S온 같은 주식들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저점이라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지를 보지요. 또 부채 비율은 낮아야 합니다. 빚이 많으면 금융위기에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낮으면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죠. 배당도 지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익성을 주주에게 잘 나눠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ROE나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가가 저점 구간에 있느냐겠지요. 강원랜드는 망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랜드가 망했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망한 거와 동일한 급입니다. 강원랜드 자체가 강원도와 관련이 있고 정부 소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2022년에 흑자 전환돼서 당연히 2023년에도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랜드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강원랜드 주가를 보면 백신을 개발했을 때 기대감보다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백신이 나오고 앞으로 카지노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수익이 당연히 발생할 텐데 말이죠. 이미 한국에서도 리오프닝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하락합니다. 조금만 더 하락하면 2020년 3월 주가 아래로 내려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2020년 이전에 평균 3만원으로 바로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25,000원 정도까지를 보고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저는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재무제표에 2020년과 2021년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강원랜드는 별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일기획은 어떨까요? 제일기획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배당도 무려 6% 가까이 지급하는 고배당 주식이 되었습니다. 주가 하락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일기획이 52주 최저가로 내려가는데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은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었지요. 2020년에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무튼 5년 동안 1.22배 상승하고 있었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출액 자체가 높다 보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처럼요. 원래 제일기획은 상승 추세를 그리는 것이 맞는데요. 주가는 지금 하락했고 52주 최저가로 내려왔고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황금 거북이가 제일기획을 매수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월요일부터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매수했고요. 이 종목은 황금 거북이의 어머니도 최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졌는데 2019년 첫점보다 주가가 낮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기획 주식 투자로 2배, 3배 큰 금액을 벌 수는 없어도 2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이구, 황금거북이 제일 계획은 광고 회사고 경기가 어려우면 광고를 줄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저는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1은 어떨까요? S1 역시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보안 서비스 기업이고 우리나라 보안업계 1위 주식입니다. 배당도 잘 주고 황금거북이가 올해 주주총회에 못 가서 아쉬운 종목 중 하나이지요. 보안 서비스면 재무제표가 별로일 것 같지만 매우 훌륭합니다. S1은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요. 5년 동안 1.22배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편입니다. 5년 동안 연속으로 영업이익도 좋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8%에서 9%대로 꾸준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니 당기순이익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S1은 정말 희한합니다. 2019년 고점 대비 50% 하락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 저점이 57,000원이지요.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S1은 주가가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재무제표가 5년 동안 좋아졌어요. 실적이 좋은데 영원한 하락 추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또 매수했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마이너스를 크게 조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여전히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래 성장성이 낮은 종목들만 있었다. 황금거북이가 너무 별로인 종목만 이야기한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떠세요? 삼성 SDS입니다. 황금거북이가 2022년 3월에 주주총회도 다녀온 종목이죠.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배당도 지급하고 S1과 제일기획처럼 삼성 계열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1.71배 상승합니다. IT 서비스 산업이라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조, 2조도 아니고 17조 매출액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1조 클럽에 진입합니다. 이건 축하해 줄 만한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도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종목은 적어도 안 망할 회사 위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의 열렬한 구독자이시죠. 아무튼 삼성 SDS는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재무제표가 좋아졌는데 2019년 저점이 19만 5천원입니다. 심지어 2020년 3월 저점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요. 삼성가에 상속세 리스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주가의 하락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점 구간도 맞고 저평가 구간도 맞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입니다. 비중이 커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아쉬울 뿐이죠. 오늘 SVB 사태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은 원래 가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좋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인버스를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버스의 최대 기대 수익률은 100%입니다. 주식이 완전히 없어져야 100%인데요. 하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부채 비율도 낮고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망하기 어려운 회사는 시간을 주면 더 성장합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늘 목소리가 바뀐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분이 바뀐 겁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목소리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주가가 하락하면 저평가 배당주를 매수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